안녕하세요. 엄관장입니다. 며칠 전에 그 제이크 폴 대 앤서니 조슈아의 복싱 경기가 있었죠. 110kg 계약 체중으로 8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이벤트 매치죠. 네. 일단 뭐 경기에 대한 경기 내용과 뭐 이런 거는 다들 알고 계시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리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시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보다도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 경기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그런 복싱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의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제이크 폴은 원래 약간 좀 그냥 인플루언서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프로 복싱 매치를 하면서 전적도 이제 꽤나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저본타 데이비스와 시합을 하려고 했는데 시합이 불발되고 이제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땜빵으로 앤서니 조슈아를 콜아웃 했는데 사실 그게 시합이 이게 상대가 됩니까? 네? 체중 차이도 너무 많고 어떤 커리어의 차이도 너무 많고 이게 그 복싱이라는 게 꾸준히 쌓여오는 것들이 누적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 복싱도 처음 시작을 4라운드 선수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4라운드는 어떤 4라운드 선수들끼리 붙이고 그 4라운드 선수들끼리 경쟁해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4시합을 해서 이제 뭐 이겨야 되나? 이제 6라운드로 올라가고 또 6라운드를 2시합을 하고 나면 이제 8라운드 이상 국내 타이틀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어떤 프로 복싱이었어요. 물론 뭐 엘리트 복싱에서 아마추어 복싱에서 뭐 수백 전의 전적을 쌓고 어떤 결과를 쌓아온 분들은 6라운드부터 혹은 8라운드 시합부터 하기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도 했죠. 네. 그만큼 이 복싱이라는 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타고난 복싱 천재라고 해도 프로 시합 데뷔전에서 어떤 그런 10라운드 선수, 8라운드 이상의 어떤 그런 경험 많고 노련한 선수와 시합을 시켜버리면 스파링에서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합에서는 그게 절대 불가능이란 건 없나? 힘들다고 봐요. 그만큼 그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코치님 따라서 당시 저와 동체급의 한국 챔피언이랑도 스파링을 했고 그랬는데 스파링에서는 저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스파링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있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시합을 제가 그분이랑 했다 생각하면은 전혀 안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 저도 옛날엔 몰랐어요. 스파링에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시합 나가서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런데 시합과 스파링은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과 경력이 커리어가 쌓여야 올라가고 그래서 자라나는 새싹 재능 있는 그 어린 선수들을 밑에서부터 기다려주면서 차근차근 쌓아서 키워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이벤트 매치에 오히려 열광하죠. 복싱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그 이벤트 매치를 통해 복싱에 대해서 입문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복싱을 널리 알리는 데는 저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커 올라가야 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좀 외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제가 요새 이렇게 국내 복싱판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 복싱 그런 클래식한 어떤 복싱판에 관심이 없긴 해요. 네, 제가 뭐 지금 프로 선수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앤서니 조슈아, 제이크 폴 이런 이벤트 매치 말고도 요즘에 이제 국내에도 복싱 예능들이 하나 둘씩 인기를 얻었기도 하고 얻어가기도 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무쇠소녀단에서 복싱을 취급했었고 요번에는 그 누구죠? 그 영화배우 그 마동석 씨께서 하는
그 IM 복서 그런 것도 있고 하죠. 좋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싱에 그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게 복싱보다 어떤 이종 격투기나 그런 스포츠가 더 인기가 많고 복싱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대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자면 끝도 없고 좋은 선수가 안 나오는 게 먼저인지 복싱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먼저인지 사람의 관심이 없어서가 먼저인지 기업에 어떤 투자가 없어서가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제가 제 의견을 확실히 피력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요즘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런 복싱 시장에 어떤 약간 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를 끌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과 함께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선수 육성이랄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이 가면 어떤가 싶어요. 우리 마동석 배우님께서 그 복싱을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복싱의 인기를 위해서 뭐 예능 프로를 만들어서, 저는 그거를 솔직히 그냥 유튜브 슉슉 돌리다 보면 쇼츠 형식으로 나오는 그런 거는 잠깐 보는데, 사실 좀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거 나와도 그냥 빨리 넘겨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바닥에 뭐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시합을 하지 않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3분 라운드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뭔가 승패를 결정짓지 않나. 물론 진짜로 이제 제가 옛날 컨텐츠에서 다뤘던 적도 있지만 볼 줄 아는 분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스텝 한 번만 봐도 잽 한 번만 봐도 그냥 주먹 한 번 날리는 것만 봐도 판단할 수 있겠죠. 저 중에 누가 우위다. 누가 잘하고 못한다. 누가 조금 더 위네. 그런데 그런 것과 어떤 매치, 시합이나 어떤 그런 시합의 결과가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실력이 높다고 해서 결과값이 항상 좋게만 출력되는 것도 아닌 게 또 복싱이고 그게 또 스포츠죠. 예. 너무 또 깊게 가나? 그런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 그 깊이 있는 스포츠인 좀 복싱을 너무 그리고 우리가 그 복싱으로서 어떤 그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는 인기가 좀 덜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메이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성장해오고 지켜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확고한 룰이죠. 룰. 우리가 그동안 항상 지켜왔었던 룰. 전에도 아까도 시합 초반에 얘기했듯이 프로 시작은 4라운드. 그리고 4라운드에서 경력을 좀 쌓고 6라운드로 올라오고 6라운드, 8라운드 이상. 그런 식으로 착착착착 쌓아서 이 투박한 원석을 미세하게 세공해서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이 복싱판에 너무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만 좀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워낙 이 침체되어 있는 복싱판에 있어서 어떤 선수들이나 은퇴한 선수들의 아쉬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 선수 때도 그랬어요. 저 선수 때는 시합 준비만 2004년에 이제 신인왕 하고 나서 한국 타이틀전 준비만 2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2년 동안 몇 월 달에 시합이 계획됐다. 시합이 잡혔다라고 해서 그 시합을 목표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시합 한 2주 남겨놓고 취소됐다. 뭔가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또 시합이 며칠 날짜로 잡혔다. 상대방은 누가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시합 얼마 전에 막 열심히 준비하다가 시합이 취소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2년의 허송 세월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한창 이제 신인왕 되고 나서 어떤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런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시합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을 때 그런 2년의 어떤 시합이 잡히고 취소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좀 많이 좀 망가지기 시작했나 봐요. 이렇게 멘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아무튼 뭐 제가 그런 걸 직접 겪어왔고 했기 때문에 시합에 대한 어떤 목마름,
요즘에도 우리나라 프로 시합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시합에 대한 목마름과 어떤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갈증, 그런 것들의 어떤 지금 현역 한창 그런 혈기왕성한 어떤 그 현역 선수분들의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탓할 수도 없어요. 시합이 없는데, 예? 시합이 없는데, 증명할 그게 없는데, 시합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 어떤 시합을 하는 체육관이나 프로모션들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쪽 체육관이나 어떤 그쪽 소속이 되지 않으면은 늘 시합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시합 제한 받고 그러면은 운동도 안 하고 그 뭐 사람이란 게 목표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몸 관리도 되고 하는 건데 긴장 탁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달 뒤가 시합이야. 시합할래? 오퍼 받으면 안 한다 하기도 그렇고 시합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선수들의 저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으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뭐 IM 복서 뭐 이런 것들에 여러 어떤 선수들이나 복싱을 하는 분들이 참가를 하지만 예능이잖아요. 어떤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그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저는 어떤 복싱에 대한 저변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좋게 보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 보고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체육관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네. 그렇지만 저도 한 사람의 그 선수 출신, 어떤 꿈이 좌절되는 어떤 한 명의 선수 출신으로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복싱을 원하고 한다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보다 좀 더 정기적인 시합을 연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4라운드 시합부터 해가지고 어차피 시합을 하나 이렇게 어떤 협회 인정을 받고 시합을 열려면 총 라운드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 라운드를 4라운드 몇 게임, 6라운드 몇 게임 이런 식으로 채워서 시합이 공식 시합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런 식의 어떤 4라운드 시합 다수와 어떤 이제 6라운드 이상 선수들 그리고 뭐 한국 타이틀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복싱을 생각하고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하는 그런 어떤 예능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예능에 나와서 화려한 어떤 대중의 어떤 그런 보여짐 이면에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저는 이렇게 유튜브로 나와서 썰이라도 풀고 뭐 이렇게 뭐 구독자가 몇 명이 그걸 떠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하고 싶은 말도 좀 떠들고 그냥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 그냥 동네 체육관 이런 데나 이런 곳에서 묵묵하게 어떤 마음속에 그 선수 육성의 어떤 마음을 품고 열심히 매진하고 정진하고 계시는 많은 복싱인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좀 잘 되면 저는 좀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보다 조금 더 이 밑바탕의 탄탄함 저는 그거의 시작으로 저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해야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저만의 철학이 담긴 복싱을 아직까지 큰 선수나 어떤 그런 선수들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묵묵히 그냥 우리 체육관에 오시는 회원님들이나 그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운동을 시키는 것들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그때까지 좀 어린 친구들 좀 키워놔서 이제 프로 시합 같은 것도 조금 좀 참여해보고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되면은 조금 프로모션도 해보면서 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저는 복싱에 조금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막 그 25년 초까지만 해도 어떤 그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미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된다. 그런 것들 정리를 하는데 어떤 그런 제이크 폴과의 그런 이벤트 매치들이나 어떤 그런 복싱 예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런 어떤 내가 스스로가 어떤 선수로서 이 다 늙어 빠진 이 몸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길어졌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것들을 뭐 비판하거나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방식이 있는 거고 이런저런 시각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었고 또 저의 어떤 생각, 저의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물론 이거 정답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